안녕하십니까. 재난 1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재난, 복합재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구, 강풍 등 그 밖의 인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의미합니다. 복합재난이란 두 가지 이상의 재난 상황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국가트라우마센터 회복지원팀 천하은 팀장을 모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DSM-5TR을 주로 사용하여 진단합니다. DSM-5TR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으로는 먼저 외상 경험, 즉 외상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 또는 외상 사건에 대한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침투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외상 사건에 대한 재경험이나 외상 사건에 대한 불쾌한 생각이나 감정이 있습니다. 또 외상과 관련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감정을 회피하는 등 회피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걱정 및 반응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면장애, 과민반응, 집중의 어려움, 지나친 경계와 같은 증상이 2가지 이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 유형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상적 사고 후 수시간에서 수일간 나타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일시적으로 적응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 둔화, 비현실감, 해리, 친해 증상, 불면, 과민성, 과도한 불안 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1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 진단되며 3가지 주요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외상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재경험 증상으로 플래시백이나 악몽 등이 나타납니다. 둘째, 외상과 관련된 기억이나 감정을 피하고 감정이 둔해지는 회피와 동감화 증상이 있으며 삶의 활력을 잃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셋째, 과도한 각성 상태로 인해 불안, 불면, 과민 반응 등이 지속되며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장기간 반복된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하며 일반적인 PTSD보다 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 해리와 비현실감, 자기 비하와 고립감, 대인관계 문제, 신체 증상, 삶의 의미 상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소희 기자가 대한민국의 참사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소희 기자입니다.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참사들, 그리고 드러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입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중앙로역에서 한 승객의 방화로 시작된 화재는 빠르게 확산되어 192명이 목숨을 잃고 148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불이 난 종료자뿐만 아니라 마주오던 열차까지 피해를 입으며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사고는 대피 동선, 화재 대응, 초기 구조 등 전반적인 도시 철도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입니다. 2022년 10월 할로윈 축제를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린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9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축제와 같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인원관리와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이 참사의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며 트라우마 극복을 돕고 있습니다. 이어서 228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 공간에 있는 박소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와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18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 공간을 찾았습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입니다. 그날 화재로 세상을 떠난 192명의 명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향한 슬픔과 애도, 그리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다짐이 짧은 문장과 글귀에 담겨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전한 진심은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잊지 않고 반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추모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 공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생존자와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범인을 잡았을 때 라이터를 뺐었으면 그런 큰 화재가 났지 않았을 거예요. 미리 예방됐을까요? 그때부터는 내가 머리가 충격을 받는 기라. 그래서 거기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결국은 집에 있어도 막 매일 밤에 자다가도 악몽만 꾸이고 여자들이 막 아우성심에서 압박하면서 감지는데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능일근 사람 것이 베란다에 내려다보고 서가 있는 기라. 내가 그 이후부터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 다음으로 박소희 기자가 해외에 있는 참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소희 기자입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남부에서는 5월 6일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토네이도의 영향으로 강풍과 함께 골프공 크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건물과 차량에 파손되고 홍수로 인해 10세 소녀가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낙뢰로 인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 5월 캘리포니아 남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15만 명 이상이 대피했으며 천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진화율은 낮고 소방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연방정부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반복되며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란 2013년 재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위기 대응 활동을 펼쳤던 국립서울병원 심리위기지원단을 모태로 하여 2018년 4월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정식 개소하였습니다.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재난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 재난 트라우마 치료 및 연구, 말 안심버스 운행,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 등 우리나라의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반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크고 작은 재난을 경험하여 발생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재난을 경험하기 전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접십자사에서 행정안전부 위탁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재난 현장의 이재민 대피소, 재난 경험자가 필요로 하는 곳 어디에서든 찾아가는 심리적 응급처치와 재난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은 후에는 마음과 몸의 변화나 고통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런 스트레스 반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재난을 겪은 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에 대해 국가트라우마센터 회복지원팀 천하한 팀장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마음 안정화 기법이 있습니다. 마음 안정화 기법 첫 번째, 심호흡입니다.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끝까지 내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식호흡입니다. 천천히 일정하게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랫배가 묵직해지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세 번째, 착지법입니다.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발이 땅에 닿아 있는 느낌에 집중하며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쿵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비포옹법은 갑자기 긴장되어 가슴이 두근대거나 괴로운 장면이 떠오를 때 그것이 빨리 지나가게끔 자신의 몸을 좌우로 두드려주고 스스로 안심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두 팔을 가슴 위에서 교차시킨 상태에서 양측 팔뚝에
양손을 두고 나비가 날갯짓 하듯이 좌우를 번갈아 10에서 15번 정도 두드리면 됩니다. 재난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누구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겪은 뒤 느끼는 불안한 감정들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혼자 견디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을 경험한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손길이 닿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 1팀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